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왜 투자의 관점이 제각각 다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준비를 하고 그 뒤에 또 지금의 시황 형태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구독자님 댓글들을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유튜버는 지금 팔면 후회한다 라는 썸네일을 쓰는데 이분 되게 논리적이다. 계속 상승으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저는 형님의 의견에 21년도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보고 신빙성이 80% 기울었다. 그 대신 마지막 판단 전에 25년도에는 ETF로 인해서 마스터 플랜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게 안 보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전략 비축 자산도 될 거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 재단도 껴져 있는데, 그래서 더 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항상 지금의 시장에 있는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책적인 추이가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100명 있으면 누가 50, 50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표결이 될까요? 안 되죠. 51대 49가 나와야 표결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만큼에 따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라는 점을 좀 기반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과 비축 자산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틀만 보고 와 하는 거와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하면 비축 자산에 있는 규모가 어떻게 세팅이 돼서 설계가 되는지에 있는 그 과정이 나와야지만 그게 비로소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재단에서도 지금의 어찌 보면 관세에만 지금 몰빵 때리고 있지 비트코인에 관련된 발언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동안 이쪽에만 힘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코인에 신경을 쓰려고 해도 외면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호재에 나올 수 있는 추이가 상반기 안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간선거 정도 때가 되어야 아마도 뭐 비슷한 그런 역할제에 따른 그런 멘트들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투자의 관점이 이제 이 유튜버는 이런 거죠. 이게 초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냐 중기냐 중기는 이제 시즌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시즌용이죠. 예, 시즌용으로 이제 아주 저렴할 때 매수를 많이 하고 시즌이 아웃할 때 소신껏으로 매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으신 분이 아예 없죠. 예, 아예 없습니다. 그냥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의 성향,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가 파악을 먼저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되는 투자 부분의 생각이 왜 다르냐면 갖추어야 되는 덕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 셋 중에 하나 어디 포지션에 맞추어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돈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돈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초장기 투자자야 해놓고서는 돈이 필요한 구간대가 거의 대출 만기 리파이낸싱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초장기 투자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중기도 상대적이고 단기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평균 분포도로 보았을 때는 초장기 투자자는 아무리 못해도 반감기 정도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시기에 기준점이 있는데도 나는 초장기 투자자라는 심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멘탈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춰야 되는 돈목 중에 하나가 아이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냐? 끈기가 많이 있냐? 아니면 성격이 되게 급하냐? 아니면 되게 성실하냐? 이런 아이템을 좀 많이 만다르트인가요? 그렇게 하듯이 좀 그려보세요. 내가 투자에 가지고 있는 덕목이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더 적게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끈기가 별로 없으면,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면,
이거는 솔직히 투자의 기본 베이스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떤 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남들이 알아봐주고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집요할 정도로 너무 어렵다는 걸 아주 비슷한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 무언가에 있는 걸 끊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언가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목의 스킬이 어느 정도가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튜버가 어떤 의도로 만들고 있는지, 자기의 있는 비즈니스를 채우기 위한 목적성인 건지, 수익성에 의한 목적성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수르 님이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진짜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 채널에 맞는 것 같다라고 계속 다독여 주고 있어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응원에 있는 메시지도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 이 정도로 이제 많으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매도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유튜버의 역할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적당히 모든 건 익절이 중요한 거지 손실이 나져 있는 상태에서 존버를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비슷한 예시로는 제가 TQQQ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트코인보다 연역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이 매번 우상향이 나온 건 아니에요. QQQ도 마찬가지로 네 보게 되면 근데 기존보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증명을 해왔던 나스닥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거의 3배 추정, 레버리지 3배 추정하는 TQQQ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는다라고 동참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카톡방에 21년도에 잠깐 구경하려고 좀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같이 가자 외쳐놓고 뭐라고 하냐. 그전에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죠. 19, 20, 21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자 했습니다. 근데 22년도 때 이제 12월까지 딱 지나고 나서는 온갖 쌍욕이 단톡방 안에서 막 나오고 그랬던 걸 저는 거기서 조용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도 많이 변할 수가 있구나. 80% 부분을 떨어진다라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애보다 나스닥 대비보다 연역이 짧아요. 근데 애는 우상향이 계속 검증했는데 존버를 못한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단 요 1년에 80% 빠졌다라고 해서 존버를 못하는 경우에 있는 대승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덕목과 여러 가지 있는 측면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물론 알트코인은 좀 제외가 될 수도 있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전체적인 나스닥에 있는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의 흐름이 안 좋으면 ETF에 있는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까지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서포트를 받았는데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은 여기에서 서포트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에 따른 추이를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낙폭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핵심은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올라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ETF가 받쳐주려고 하면 유입 비율이 지수가 버텨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비테크7의 의존도가 35%가 넘었기 때문에 비테크7에 따른 조정폭이 이번에 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더와 솔라나 부분인데 단순하게 본다라고 해도 핵심 포인트만 집어드리는 겁니다. 디파이 라마에서도 보게 되면 솔라나 기반에서 여기 솔라나 기반에서도 TVL이 자 최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몇 퍼센트 빠졌냐? 대충 뭐 45%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이 TVL이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 채워 넣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번 올라가는 것에 따른 속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도 있지만 TVL이 생각보다 올라갔다가 다시 채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생각보다는 버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알트코인의 주인공 역할에 있는 양강 체계에 있는 쪽에서도 더 이상 수급이 붙지 않는 형태인데,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얼마나 펌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해 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것과, 선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에 있었을 때도 역대 최대의 롱 포지션이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동안 추이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여건적 추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도 별로 재미없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240일선, 비트코인의 240일선 추이에 거의 근접을 할 때까지는 계속 조정에 있는 패턴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쪽도 당연히 힘을 못 쓰는 형태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분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는 이때까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별로 좋았던 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2분기 때 어찌 됐든 간에 반등의 여지가 좀 크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와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부분에 따른 추이도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08년도 기준점에서 최저점 구간을 찍고 그다음에 회복했던 구간 때까지의 상승 동력을 본다라고 하면 똑같이 지난 어찌 보면 4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2년 어찌 보면 이제 09년도 때부터 09년도 때니까 10년, 11년, 12년, 13년도 때까지 되겠죠. 네. 요때까지인 거죠. 그럼 대충 한 200%가 올랐습니다. 그쵸? 많이 오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코로나 시점 기준점이 2020년도 3월 요때입니다.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얼마나 올랐냐? 230%가 올랐죠. 그러면 이때까지 폭락이 나오고 나서 대충 한 200% 상승대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13년도 때 여기를 넘기고 나서는 오르긴 해도 올라갔던 대비마다 조정폭이 좀 더 세게 나오는 경향성이 많이 나왔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형태에서도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무엇으로 올라왔다? 네, 답은 나와져 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 영향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도 버티기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는 흐름이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 부분도 순유입 대비가 받쳐줄 때마다 급상승을 보여주었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나스닥이 생각보다 조정폭이 계속 횡보하거나 조정폭이 있으면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코인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면 오로지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할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불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면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분할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펀드와 기관의 입장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당장 ETF에다가 먼저 고간을 채울까요? 그것도 비트코인의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워야 되는 고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지는 부분에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밈 코인이든 밈 주식이든 이런 게 좀 잘 가는 이유가 다 괜찮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동성과 위험성을 다 먼저 특히 취약한 구도부터 먼저 잘라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